2024년 10월 17일, 6개월 만에 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낯선 냄새, 낯선 신발들. 거실로 들어서니 내 동생 민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그의 아내 수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요리하고 있었다. 2살짜리 조카가 바닥에 장난감을 흩어놓고 놀고 있었다. 형. 언제 왔어? 민재가 웃으며 일어났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서가 피곤할 텐데 얼른 씻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나와 나를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웃었다. 형, 나 결혼하고 애 낳았잖아. 원룸은 너무 좁아서. 형은 회사 일로 거의 서울 안 오니까 이 집 좀 쓰자고 부모님이 그러셨어. 어머니가 덧붙였다. 큰아들이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가족인데. 그 익숙한 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다시 나왔다. 그날 밤 강남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다. 나는 김민석, 37살. 삼성전자 반도체 부서 과장.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3년 전에 이 45평 아파트를 샀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하나만 적혀 있다.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렸고 동생 결혼할 때도 1억을 줬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집은 이미 그들의 집이 되어 있었다. 호텔방에서 나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다.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그들은 내 열쇠를 복사했고 이삿짐을 들여놓았고 내 침대에서 잤고 내 냉장고를 채웠다. 그리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부터 살았어? 답장이 바로 왔다. 3달 됐어. 형,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 근데 진짜 좁아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미안함 속에 죄책감은 없었다. 나는 메시지를 지우고 노트 앱을 열었다. 그날부터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모든 대화, 모든 날짜, 모든 증거. 복수는 이미 시작된 거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이라는 역할을 강요받았다. 전라도 시골, 논 3,000평 가진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농사짓고 어머니는 식당을 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논일을 도왔다. 동생 민재는 5살 아래라 세니까 라는 이유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잘했다 한마디 하고 끝이었다. 민재가 고3 때 지방대 붙었을 때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동네 잔치를 했다. 대학 등록금도 내가 알바해서 냈다. 부모님은 민재는 아직 어리니까 라며 동생 등록금은 다 대주셨다. 졸업 후 삼성 입사, 첫 월급날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서가 동생이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그때 5천만 원 보냈다. 동생 사업은 1년 만에 망했다. 돈은 날렸다. 그 뒤로도 계속됐다. 결혼자금, 집 전세, 차 구입. 나는 매달 200만 원을 부모님 계좌로 보냈다. 내가 강남 아파트 살 때도 부모님은 좋은 집 샀네. 나중에 우리도 올라올게 라고만 했다. 나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큰아들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집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피와 땀으로 산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그것마저 빼앗았다. 호텔에 머무르는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아파트 근처 카페에 앉아 관찰했다. 아침 7시에 수진이 조카 유치원 버스 태우러 나오는 시간, 민재가 8시 반에 출근하는 시간, 어머니가 10시에 시장 가는 시간. 모두 정확히 기록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했다. 강남 5아파트 45평형 현재 시세 임대료가 얼마죠? 전세 18억, 월세는 보증금 5억에 월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600만 원. 나는 웃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지인 소개로 만난 40대 중반 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였다. 무단점유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고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형사고발은 아직 안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하시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먼저 돈부터 받겠습니다. 11월 초 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수신인 김민재, 박수진, 김모, 아버지, 이호, 어머니. 제목,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용은 간단했다. 귀하들은 2024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본인 소유 아파트, 주소 생략을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음. 해당 기간 동안의 합리적인 임대료는 월 600만 원으로 산정. 현재까지 4개월분 2,400만 원 플러스 지연손해금. 14일 내 미납 시 법적 조치 들어갈 예정. 우편 보낸 당일 저녁,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형, 이게 뭐야? 내용 증명 받았어. 장난치냐? 나는 차분히 말했다. 장난 아니야. 돈 내놔. 형 진짜 미쳤어? 가족인데. 가족이면 왜 내 허락 없이 들어왔어?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뺏은 모양이었다. 민서가 엄마야. 그렇게까지 할 거야? 동생이 어려운데. 나는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잤다. 다음 날 부모님이 호텔로 찾아왔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너 큰아들로서 체면이 있냐? 동생 쫓아내려고? 나는 녹음기를 켰다. 스마트폰 앱, 음질 좋다. 아버지, 제가 큰아들로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세요? 15년 동안 매달 돈 보내드렸어요. 동생 사업 망할 때 5천, 결혼할 때 1억, 차 살 때 3천. 제가 번 돈 다 어디 갔어요? 아버지가 대답 못했다. 어머니가 울었다. 민서가 미안해. 근데 가족이. 나는 말했다. 가족이면 왜 내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열쇠는 누가 복사했어요? 침묵. 나는 계속 말했다. 14일 안에 돈 안 내면 소송 들어갑니다. 그때는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거예요. 그들은 돌아갔다. 나는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 14일이 지났다.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나는 소장 작성했다. 민사소송.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퇴거 청구. 소송 걸기 전 나는 동생에게 다시 전화했다. 마지막 기회야. 2,400만 원만 입금하면 소송 취하할게. 민재가 소리 질렀다. 형, 진짜 이럴 거야? 나 지금 회사에서도 힘들어. 수진이도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부모님도 혈압 오르셨어. 나는 말했다. 그럼 왜 내 집에 들어왔어? 형이 거의 안 사니까. 그게 허락이야? 그날 민재가 호텔로 찾아왔다. 혼자였다. 형,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내가 월세 낼게. 월 200만 원만. 나는 웃었다. 강남 45평이 월 200만 원. 너 바보 아냐?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형, 나 진짜 힘들어. 나는 처음으로 동정심이 들었다. 잠깐. 하지만 곧 떠올랐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줬나? 나는 말했다. 너희가 나간다면 소송 취하할게. 대신 지금까지 임대료는 받는다. 민재가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혼자. 취해서 집에 전화했다. 내 옛집. 어머니가 받았다. 민서가. 나는 말했다. 엄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 어머니가 울었다. 알아, 미안해. 아니, 몰라요. 엄마는 평생 나한테 큰아들 역할만 강요했잖아. 내가 사람인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지.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소송은 진행됐다. 첫 재판날 가족들이 법정에 나왔다. 아버지는 늙어 보였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민재는 나를 노려봤다. 재판부는 중재를 제안했다. 화해 권고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니? 나는 거절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열쇠 복사 영수증, 어머니가 한 동네 열쇠공에 맡긴 기록. 이사 업체 영수증, 7월 15일 날짜. 내가 부모님께 보낸 돈 내역, 15년간 총 4억 8천만 원. 내용 증명 반송 기록. 판사가 물었다. 피고 측은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재 변호사가 말했다. 의사소통 부족은 있었으나 원고가 암묵적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웃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3차례 공판. 그 사이 동생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일부러 흘린 건 아니지만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재가 다니는 중소기업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가족 소송 중이면 이미지 나빠라는 이유로. 수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졌다.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혈압. 나는 매일 재판 기록을 읽으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복수인가? 가끔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2025년 12월 판결이 났다.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주택에서 즉시 퇴거할 것. 2024년 7월 15일부터 퇴거일까지 월 550만 원씩 총 3억 8,500만 원 지급할 것. 소송 비용 피고 부담. 가족은 항소하지 않았다. 돈이 없었다. 그들은 결국 시골로 내려갔다. 동생은 회사 그만두고 택배 기사로 일 시작했다. 수지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부모님은 작은 전셋방 얻어 살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45평 아파트, 아무도 없다. 너무 조용하다. 가구는 다 새로 샀다. 그들의 흔적 지우려고. 돈은 받았다. 3억 8천.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밤에 깨면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나는 거울을 본다. 이제 나는 누구지?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집은 다시 내 것이 됐다. 하지만 더 이상 집 같지 않다.